정부가 다음 달 위드 코로나, 즉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을 앞두고 전반적인 이행 로드맵과 관련된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일상 회복 1단계에서 미접종자를 포함해 전체 정원의 50%까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수연합기구 통합의 꿈이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은 통합 논의 시작 2달여 만에 공식 모임을 열었지만 아무 소득 없이 헤어졌습니다. 구세군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노숙인 요양시설 은평의 마을이 몸이 불편한 노숙인들을 위한 청춘 놀이터 시설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노숙 생활인들에게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쉽고 재미있게 쓴 한국교회사 걷기가 나왔습니다. 또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지구촌교회 원로 이동원 목사가 아들을 그리워하며 쓴 책이 출간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월요일 CBS 뉴스를 시작합니다. 정부가 다음 달 위드 코로나, 즉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을 앞두고 전반적인 계획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일상 회복 1단계에 돌입해 3단계에 걸친 점진적 방역 완화가 이뤄질 전망인데요.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29일엔 최종안이 발표됩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를 넘어섬에 따라 정부가 다음 달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서 다음 달 1일부터 일상 회복 1단계에 돌입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구상 중인 일상 회복 1단계에서는 장기화된 거리 두기로 큰 희생을 감내해야 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고려해 유흥시설을 뺀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이 풀리게 됩니다. 사적 모임은 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 구분 없이 모든 지역에서 최대 10명까지 허용됩니다. 다만 마스크를 벗고 실내 취식이 이루어지는 식당, 카페에 한해 미접종자 규모를 제한하는 현행 방역 조치가 유지될 예정입니다. 교회 등 종교시설은 일상회복 1단계에서 미접종자를 포함해 전체 정원의 50%까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다만 찬송이나 통성기도 등 방역상 위험도가 큰 행위들은 단계적으로 완화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보수연합기구 통합의 꿈이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은 통합 논의 시작 2달여 만에 공식 모임을 했지만 아무 소득 없이 헤어졌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 개로 나뉘어져 있는 보수연합기구 통합 논의가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교총과 한기총, 한교회는 지난 2개월 동안 몇 차례에 걸친 물밑 접촉과 한 차례 공식 모임을 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보수연합기구 통합이라는 대의 명분에는 반대하는 이가 없지만 방법과 통합기구 명칭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의견 차이를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인 이단 문제 해결에 있어 한기총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단 문제의 경우에도 결국은 이단을 우리 한기총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라 라고 요구하는 것은 또 무리한 요구다라는 말씀을 제가 수차례 드렸고,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우리 교단 역시 현재로서는 어찌되었건 한기총의 회원입니다. 한기총은 선통합 후 이단 문제 해결을 주장하지만 한교총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입니다. 보수연합기구가 세 개로 갈라지게 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단 문제라는 점을 생각하면 한교총 회원 교단의 경우 이단 문제는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기 때문입니다. 한기총은 특히 통합에 어떠한 전제 조건도 없다고 하지만 보수연합기구를 통합하면 한기총이라는 이름과 역사를 계승해야 한다고 주장해 통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기총의 역사를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합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과 직결되는 문제가 바로
통합된 기관의 명칭이 될 것입니다. 이것 역시 한기총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교연도 통합 논의에는 나서고 있지만 협상에 임하는 태도는 미온적입니다. 한기총이 먼저 정상화를 해라. 정상화하지 않냐면 통합이 어렵다 우리에게 말씀을 했고, 그다음에 한교총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체성을 밝혀라. 한교총 역시 일부 인사를 제외하고는 통합 논의에 적극 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교총 소강성 목사가 하나된 한국교회 목소리라는 명분으로 통합 논의를 주도하고 있지만 주변을 둘러싼 상황이 결코 만만치 않은 이유입니다. 한 기관의 한 마음을 가지고 싸워도 힘들 판에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서로의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서로가 서로를 함께 이질감을 느끼면서 우리 한국교회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벅찼습니다. 일단 새 기구는 통합 논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통합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통합추진위원회가 11월 20일까지 활동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한교총 통추위는 오늘 한교총 사무실에서 5차 모임을 한 뒤 통합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활동을 연장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한교총 통추위는 10월 31일까지 활동하기로 했지만 통합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연장하기로 한 겁니다. 제주 강정마을에서 평화운동을 펼치다 구속돼 제주 교도소에 수감된 평화활동가 송강호 박사가 오는 28일에 풀려납니다. 내년 3월 30일 만기 출소를 5달 앞두고 가석방이 결정된 건데요. 송강호 박사는 지난해 3월 30일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에서 평화 기도를 드리기 위해 해군기지 철조망을 뚫고 들어갔다가 구속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30일 송 박사에 대해 징역 2년형을 확정해 기독교계 단체들로부터 평화 감수성이 형편없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은혜롭고 평화로운 마을이란 뜻의 노숙인 요양시설 은평의 마을이 몸이 불편한 노숙인들을 위한 청춘 놀이터 시설을 마련했습니다. 이 청춘 놀이터가 코로나19로 위축된 노숙 생활인들에게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구세군이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노숙인 요양시설 은평의 마을. 가을이 깊어가는 은평의 마을이 오랜만에 떠들썩합니다. 한 지적장애 생활인이 두더지 잡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두더지를 잡느라 연신 팔을 휘두르다 보니 어느덧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힙니다. 최신 레이싱 게임을 즐기는 한 생활인은 실제 운전을 하는 마냥 기분이 최고입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신지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어요? 은평의 마을 홍봉식 원장에게 하키 게임 도전장을 내민 한 생활인은 득점할 때마다 주먹을 불끈 쥐며 파이팅을 외칩니다. 엄마, 내가 잘했어, 엄마. 내가 좋아하고 엄마가 내가 와, 내가 끼백하고 노래하고 와, 엄마 사랑해, 같이. 은평의 마을 청춘 놀이터는 코로나 상황에서 외출과 휴가가 허락되지 않은 생활인들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KB와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지정기부로 꾸며진 청춘 놀이터는 코인 노래방과 10여 대 전자게임기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답답한 마음들을 가지고 지내는데 이곳에 오셔서 노래 부르고 게임을 하면서 또 예전에 어렸을 때 추억을 되새기면서 그 답답했던 마음을 털어내고 있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서 이곳에서 건강하게 잘 생활할 수 있을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은평의 마을은 생활인들의 겨울철 건강을 위해 간이 찜질방도 마련했습니다. 은평의 마을은 한 해 평균 2천여 명의 노숙인들이 각종 요양시설과 의료시설, 재활시설 등에서 사회복귀를 준비해 왔는데 현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600여 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청춘 놀이터가 코로나19로 위축된 노숙인 생활인들의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별입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가 오늘 제53차 정기총회를 열어
정여금 목사를 대표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는 한국교회 대표적인 부흥사 단체 가운데 하나로 지난 1970년 고 신현균 목사와 고 조용기 목사의 주도로 설립된 초교파 부흥사 연합단체입니다. 대표회장 정여금 목사는 코로나로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영성과 기도로 되살리자면서 기도와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저희 기도하고 준비한 것들을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라고 말한 바 있죠. 이 신자의 어머니인 교회 역사를 쉽고 재밌게 쓴 한국 교회사 걷기가 나왔습니다. 또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가 아들을 그리워하며 쓴 글을 책으로 펴냈는데요. 새로 나온 책을 최종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세계교회사 걷기에 이어 한국교회사 걷기가 출간됐습니다. 한국교회사 걷기는 출판 시기만 다를 뿐 세계교회사 걷기와 쌍둥이 책입니다. 세계교회사 걷기가 중세시대 신자들의 신앙생활상부터 소개한 세계교회 역사 이야기라면 한국교회사 걷기는 저자가 목회하면서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들려준 한국교회의 역사 얘기입니다. 교회사 배우려고 그러면 이제 신학교에 가야만 배울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학문적이고 그래서 일반 성도들이 접하기 되게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저는 이거를 교회 개척하면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렇게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들려줬습니다. 한 2년, 3년, 4년 이렇게 이제 했는데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엄마 아빠들이 함께 참여를 하는데 엄마 아빠들이 더 좋아해서 최대한 난이도를 낮추려고 했던. 저자는 한국 교회사를 종교 개혁가들의 관점에서 들여다봤습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를 바라볼 때 역사관, 사관이 되게 중요한데 선교사적 관점에서 역사를 쓸 수도 있겠고 또는 민족사관 입장에서 쓸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이제 종교 개혁가들의 신앙, 신학 그리고 교회관을 관점으로 해서 이 책을 통해 저자는 성도들이 어머니인 한국 교회를 더 잘 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회를 신자들의 어머니라고 보면 어머니에 대해서 알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한국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또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정작 책을 찾아보면 어렵고 근데 이제 이 한국 교회사 걷기는 되게 쉽게 쓰여졌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한국 교회를 어머니인 한국 교회를 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년 전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가 아들을 그리워하며 쓴 글들을 책으로 펴냈습니다. 아들 범아 내가 그립다라는 서문으로 시작한 이 책은 아들을 그리워하는 아버지의 사랑의 편지 그리고 아들을 그리는 시와 기도 등으로 엮었습니다. 책을 읽는 동안 내내 눈시울을 적시게 하는 이동원 목사의 아들아 시유인 해부는 특히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들에게 위로와 공감의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광주광역시 장로교회 협의회는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아 연합예배를 열었습니다. 감리교 고성교회는 비전센터 봉헌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장통합 대전노회는 정기노회를 열고 신임 노회장을 선출했습니다. 광주광역시 장로교회 협의회가 종교개혁 504주년을 기념해 신앙의 본질과 예배 회복을 주제로 연합예배를 열었습니다. 특강 강사로 나선 유럽 위그노 연구소 대표 성원용 목사는 위그노 역사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며 위그노처럼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이 이 시대의 종교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고성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관인 비전센터에 봉헌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고성교회에 함께 있는데 앞으로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은혜에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엔 동부연회 전임 감독 최선길 목사와 한명준 고성 군수 등 교계와 지역사회 인사들이 참여했습니다. 예장통합 대전노회가 대전 영락교회에서 139회 정기노회를 열고 신임노회장으로 금산경당교회 양상배 장로를 선출했습니다. 먼저 노회원들과 공감과 소통, 대화를 통해서 미래의 지향적인 70주년 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또 크고 작은 노회의 일들을 기도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섬기고자 합니다. 대전노회는 미자립교회 등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 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내륙엔 아침까지 가시거리 200m 안팎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도에서 12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2도로 예상됩니다. 월요일 CBS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